예, 안녕하세요.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를 따라다녔던 겁니까? 제가 지난달 27일부터 음. 시작해가지고요. 뉴저지에 있는 뉴욕 그 프루덴셜 센터에 있던 공연하고, 그다음에 지난 이제 10월 7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었는데 뉴욕 시티필드에 있는 공연 두 공연을 보고 왔고요. 그 나머지 네. 시간은 이제 좀 케이팝 거점들 좀 다니고 또 팬들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미국 투어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유럽 투어로 연결하고 있는 상태죠. 네, 뉴욕 공연 끝나고 이제 북미 투어는 끝났고요. 이제 음. 영국을 시작으로 지금 유럽 투어를 시작한 상태고, 네덜란드라든지 아니면 독일, 그다음 파리 뭐 이런 이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네.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9월 27일부터 10월 7일 사이에 그 뉴욕하고 시티필드 두 공연을 보셨다고 했는데 네네. 그 사이에 다른 공연들은 없었어요? 이제 뉴욕 공연 끝나고 10월 2일, 3일 날 이제 시카고 공연이 하나 있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10월 6일 현지 시간으로는 뉴욕 공연이 있었죠. 뉴욕 시티필드. 네네. 네. 특히 그 시티필드가 대단했다면서요. 네. 그게 어떤 공연장입니까, 거기가? 시티필드는 이제 그 미국 프로야구의 뉴욕 매치가 네. 이제 2009년부터 쓰고 있는 구장인데요. 세계에서 이제 가장 비싼 야구장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 이제 야구장을 이제 이름 계약을 하게 될 때 그 시티그룹이 이제 거의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20년 계약을 하면서 한 해에 거의 226억 정도의 그런 네이밍 관련 그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이제 구장이 어. 돼가지고 가장 유명한 구장인데요. 그 4만 명 정도를 이제 수용하는 구장인데, 가끔씩은 또 이제 공연장으로 변신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예. 이제 폴 맥카트니라든지 레이디 가가, 비욘세, 뭐 빌리 조엘 이런 가수들이 어.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톱급 가수들만 오를 수 있는 그런 예. 무대가 되기도 하죠. 예. 자, 그렇게 따라다녀 보시니까 네, 현장에 팬들도 보고 뭐 표 구하려고 저 텐트 치고 기다리는 사람도 보고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우선 느낌이 어땠습니까? 일단 저도 이제 처음에 그 취재를 기획하게 됐을 때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당연히 이제 해외 빌보드 차트라든지 반영 때문에 이제 인기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에 갔을 때 현지인들은 좀 어떤 생각을 음. 갖고 있고 현지에서 좀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좀 분위기가 예. 어떨까라고 했던 게 이제 제 의문점이었는데, 예. 이제 그걸 풀기 위한 사실 그 취재였다고 이제 말씀드릴 그래요. 수 그래요. 있는데요. 예. 직접 가보니까 사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넓고 좀 관심사도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만난 분 중에서는 아예 방탄소년단의 존재를 모르는 분도 있었어요. 음. 하지만 대중음악에 관심이 있고 음악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거의 그 이름을 알 정도고, 네. 그중에 이제 절반 정도는 호감을 갖고 있고, 그중 그보다 좀 작은 수지만 굉장히 또 열광하는 음. 팬들이 있다는 사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열광하는 팬들, 특히 아미 네, 팬클럽이지 네네,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직접 만나 취재했죠. 예, 예. 뭐라고들 해요? 일단 다양한 뭐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아미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제 얘기가 이제 메시지라는 단어하고요. 메시지. 예, 그 다음에 이제 험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말로 하면 겸손하다, 겸손하다. 예, 이런 단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뭐 그 캐릭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왜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게 됐습니까?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예. 그 굉장히 이제 그 가사나 이런 음악에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태도가 굉장히 겸손하고 각자의 개성이 좀 도드라진다, 음.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기사 제목을 제가 보니까 그 메시지 때문인지 BTS가 우리를 구했다 이런 네, 말을 한다면서요? 네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사실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아미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뭐 단편적인 좀 인터뷰는 제 개인적으로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좀 시간을 잡아가지고 좀 이제 당신들하고 좀 심층적으로 얘기를 하고 예, 싶다 하고 예. 시간을 가졌었는데, 예. 이 분들이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다양한 인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계급이라든지 계층 층위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주류라고 이제 생각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인종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성정체성 아니면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좀 소외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네. 분들의 경우에 특히나 이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안에 있는 메시지가 자기 얘기만 같고 자기를 음. 위로해 주는 것 같아서 음. 이제 그들의 노래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자존감을 세우고 좀 이렇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이제 돌아올 수 네, 있었다라고 네.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줬다. 그래서 나는 아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좀 특히 요즘 그 Love 들었습니다. Yourself 예, 이 예. 대목이 많은 분들을 가슴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하고 용기를 네. 내게 하고 이런 네.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다른 가수들의 경우에는 뭐 사랑 노래를 하거나 뭐 우정이나 이런 뭐 이별의 슬픔 같은 걸 얘기하지만, 어떤 가수도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노래해 준 가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팬들을 가장 이제 공감하게 만드는 가장 네. 큰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그냥 노래하잖아요. 네. 그 미국 사람들 그 한국어 가사에 대해서 뭐라고들 하던가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언어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제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가사고 한국어 가수인데 이렇게 듣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즘에는 팬들이 나서서 다 번역을 해주고 아하. 심지어는 좀 한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분들한테는 언어의 장벽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객들이 노래 부를 때 한국어를 따라서 불러요? 네, 저도 시티필드에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그러니까 이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사실 뭐 발라드나 이런 노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힙합을 기반으로 한 랩곡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빠른 템포의 랩 가사들이 있는데 예. 이런 가사들을 바로 옆에서 정확하게 발음을 해서 따라 부르는 한국말로. 그런, 예, 소녀들의 무리를 봤을 때 어. 여기가 과연 한국인가 미국인가 싶을 정도로 좀 예. 혼란스러웠던 그런 기억도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빌보드 기자하고도 인터뷰하셨던데 네네.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네. 그 기자의 그 한마디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BTS는 영어를 하지 않는 비틀즈다. 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이 비틀즈의 그 단어하고 BTS의 단어가 좀 비슷하게 그래요.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해외 매체에서 약간 언어 유희 느낌으로 이제 좀 사용하긴 하는데 예. 좀 그 기자의 말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영국 음악이 좀 미국에 왔을 때 이제 표현들을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해서 약간 비틀즈가 처음에 미국에 데뷔했을 때 그런 충격적인 그런 미국 소녀들의 모습을 이제 예전에 본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 데뷔의 양상이 한국의 한 밴드로 인해서 좀 재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틀즈가 처음 미국에 넘어왔을 때 소녀들이 열광하던 모습처럼 BTS가 처음 왔을 때 이 미국의 소녀들이 좀 열광을 하고 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영어를 하지 않는 비틀즈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그럼 비틀즈급 정도까지 간다는 얘기입니까? BTS가? 일단 이제 이분들의 예상은 처음은 당연히 이제 비틀즈도 사실은 소녀들만 좋아하던 처음에 그런 팀이었다가 네, 맨 지금은 처음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또 전설의 밴드가 됐는데요. 예. 또 BTS의 경우에도 이러한 좀 기조나 이런 특성들을 이어가면 훗날에는 정말 비틀즈와 또 비견될 만한 팀으로 또 좀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같은 게 있더라고요. 지금 런던에 가 있잖아요. 네. BTS가. 영국 언론도 BTS를 비틀즈에 비견한 그런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온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영국을 대표하는 팀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런 사실 이제 그 해외 언론이나 해외 그런 그 거주민들이 받는 그 문화적 충격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게 약간 비틀즈의 처음 데뷔 당시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튼 그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 것들, 그 다음에 미국 주요 TV 프로그램에 전부 다 이렇게 출연하는 것들, 네. 그리고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다 탔고, 네, 이제 그래미 어워즈 하나 남았고, 네네. 이런 정도 이렇게 숫자나 기록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네. 이미 최정상급 미국 내에서도. 네, 미국에서도 신인 그룹으로는 예. 굉장히 그런 진짜 영향력이 있고 크게 화제가 되는 팀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아직 못한 그래미 어워즈도 탈까요? 일단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사실 이제 빌보드 기자분과 얘기를 할 때 과연 이렇게 직접 보시기에 가능성이 얼마나 돼 보이시냐 했더니 예. 일단 시간 문제이긴 하지만 예. 언젠가는 빌보드에서도 1등을 하고 뭐 그래미도 이제 좀 노미네이트 되면서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인 문제인 것 같다. 아무래도 이제 멤버들이 아직은 이제 RM이라는 리더 친구 빼고는 좀 영어에 능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소통에 문제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노래다 보니까 또 미국에서는 굉장히 라디오 방송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내에는 이제 음원 차트 이런 게 중요하지만 이제 얼마만큼 폭넓게 대중적으로 좀 기반을 확보하느냐 이런 문제가 라디오 리퀘스트 이런 순위에 따라 달려 있더라고요. 실제로 빌보드도 이런 횟수를 좀 이렇게 순위 산정에 넣기도 하는데 네. 이런 부분을 좀 되려면 좀 더 이렇게 뭐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팬들이 아닌 예. 일반 대중에게도 좀 소구할 수 있는 음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좀 진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우리 하 기자는 이 원래 대중음악 이쪽 취재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다른 아이돌 그룹이나 다른 뭐 그 콘서트 현장도 많이 봤잖아요. 네네. 지금 미국에 가서 그 콘서트 현장을 보니까 네.
뭐가 제일 다르던가요? BTS는? 저는 BTS의 가장 다른 점을 좀 서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어허. 이번에 이제 러브 유어셀프 공연의 경우에도 이 팀이 사실은 미니 앨범을 4부작을 냈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기승전결이라는 이런 타이틀이 달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자기애를 찾기 위한 한 소년의 여정을 좀 그리는 서사시인데 예. 그래서 사랑을 만날 때 환희 그리고 그 상대와의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런 몰입 그다음에 사랑의 약간 아픔을 받았을 때 그런 슬픔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깨달음까지 이렇게 기승전결로 구성이 되는데 네. 공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영상하고 노래의 배치를 통해서 분위기가 처음에는 밝고 좀 이렇게 로맨틱한 분위기로 갔다가 갑자기 슬퍼지고 좀 냉담해지다가 나중에는 진짜 뭔가 깨달음을 주듯이 약간 좀 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이런 좀 이렇게 서사가 있더라고요. 하나의 드라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연 안에서 2시간 반 동안 그거를 관객들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하는 이게 이미 이제 앨범을 통해서도 구현이 됐지만 좀 공연을 통해서 좀 더 극적인 효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 좀 다른 점이 아닌가. 안표값이 얼마나 안 됩니까? 이 원래 이제 그 좌석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00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한 11만 원 정도인데요. 그리고 이제 스탠딩의 경우에는 한 $300 정도로 이제 측정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본 사례 중에서 한 10배 정도의 가격으로 산 친구도 있었고 제가 들을 때는 풍문이긴 하지만 $10,000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3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효과가 된다는 그런 현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텐트 쳐놓고 막 그런 현장도 다 보셨어요? 네네. 왜 거기 텐트를 왜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입장 좀 이렇게 순서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 스탠딩석을 예매했다고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번호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앞쪽에 입장을 하고 싶은 분들은 무대 바로 앞에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제 번호표를 배부하는 시간에 맞춰서 줄을 서야 되는데 그 줄을 서는 거는 사실은 기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5일 전 6일 전부터 미리 텐트를 쳐놓고 그 스탠딩석에서 제일 앞쪽에서 이제 보기 위한 분들의 좀 경쟁. 그분들이 이미 표를 샀지만 또 번호표를 받기 위해서 또 다시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쭉 같이 따라다니면서 취재한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는다면 어떤 걸?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뉴욕 시티필드 공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이제 스타디움 투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4만 석 이상의 이제 경기장에서 공연을 하는 걸 스타디움 투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뜻깊은 공연이라서 저도 이 공연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이제 공연이 끝나고 앵콜을 이제 관객들이 외칠 때, 그 이제 아미밤이라고 해가지고 이 BTS 팬들이 이제 들고 있는 응원봉이 있어요. 약간 빛을 내는 그런 도구인데 이걸로 이제 파도 타기 응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한국에서는 이런 걸 많이 봤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 아미 외국인들로 구성된 이 아미가 마치 한국에 뭔가 공연장에 온 것처럼 BTS 재등장을 기다리기 위해서 아미 밤으로 이렇게 파도 타기를 4만 명이 한꺼번에 하는. 그러니까 한국 공연 실황을 보고 배운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한국 관객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라든지 떼창 같은 그러니까 노래를 같이 부르는 행동도 이제 외국인들이 그거를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배워서 따라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놀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잠깐 이러다 말지 않겠죠? 일단 BTS 경우에는요. 그 이제 굉장히 그런 기반이 좀 탄탄하고 또 데뷔 당시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혼을 구원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팬층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싸이의 사례와 좀 비견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단발성의 히트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뭔가 개개인의 이런 신념에 관한 그런 것을 바꿔준 팀으로서 이제 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쉽사리 바뀌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드스타로 좀 우뚝 자리매김하기를 같이 응원해 봅시다. 네. 오늘 BTS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노래 한 곡 들어야죠. 네네. 어떤 노래를 준비했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이제 얘기가 끝나면 곧 나올 것 같은데요. 스포츠 경향의 하경은 기자 함께 수고하셨고요. 아까 잠깐 들었던 아이돌 다시 조금 더 듣겠습니다.